현실에 충실해라. 너에게 맡은 직분에 충실해라. 그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른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 일본을 이기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더라고. 현실에 충실하라.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은, 독립운동가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과 같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입니다. 즉 자유는 평등입니다. 내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전문 강사고 전문적으로 학문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형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와 평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그럼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독립군도 계시고 광복군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연대별로 따지게 되면 1920년도 이하에는 의병이었었고 30년대는 독립군, 그 다음이 40년대의 광복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하고 계신데, 저는 광복군의 후손으로서 광복군이 어떤 정신 이념을 가지고 젊은 13세 소년부터, 아니 더 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복군들은 기본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13세 어린아이 같으면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까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여 13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라의 위기를 구한다고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부모님들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13세 청년들이 1938년도부터 한국 광복진선 천년 공작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의 최전선에서 선무공작을 하며 일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애국지사들 어른들과 함께 항일, 전투 또는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1년 후인 1939년 11월 달에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가 적게는 17세부터 많게는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국 청년 전지 공작단에는 전투 부대를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부대를 형성해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 1939년 11월 달입니다.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이 승인하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임시정부 아닌 별개의 조직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28명이 조직돼서 1차 16명만이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지원이 없으니 수천리 서안까지 가면서 중국인을 상대로 연극을 하면서 노래를 불어가면서 구걸하다시피 옷을 입고 서안을 갔습니다. 그 청년 전지 공작대를 만들었던 기본 이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자유가 소중하면 타인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아나키즘이라는 이념에서 이 청년들이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자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곧바로 일본을 상대로 무장 청년 단체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산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항산에 보시면 대항산이 산맥인데 거기에 일본군 36사단이 주둔해 있었고 사단 병력이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앞에 장개석 군대 중국군이 34집단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사령관이 이 양반들을 도와주어서 이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저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껏해야 16명이 도착을 했는데 16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람을 모으고 초모라고 합니다. 초모하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일본 36사단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 국적의 사병들을 요즘 말로 꼬신다 그러죠. 초모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군 헌병 파견대라 성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검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허구한 날 씻지 않고 옷 갈아입지 않고 홈이 곡괭이 들어서 손에 굳은 살 베기고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해서 일본군 헌병이 피하듯 손바닥을 보면 전형적인 중국군처럼 중국 사람처럼 보여서 검문을 통과하고, 그런 몸 가지고 한국 국적의 일본군 사병을 접근해서 그분들을 16명이 그 성문을 데리고 나와 한국 광복군에 편입시켜서 한국 전지 공작대는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국제정세에 의해서 군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군 사령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중국군 국문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1지대, 2지대, 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간부들만 30명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군대죠. 그러자 김구 주석과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의용대, 즉 사회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김원봉이가 이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자기를 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갖은 술책을 다 썼습니다만,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는 조선의용대 사회주의자에 끌리지 않고 가문에서 끌리지 않고 곧바로 백범 선생을 따라가서 광복군 제5지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이 정식으로 탄생을 해서 국군의 위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해년도 41년도 1월 1일 날 제5지대가 만들어졌고, 그 해 41년 12월 10일 그 바로 직전에 일본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벌하자 곧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으로 참전하기 위하여 그 광복군 5지대 인원을 가지고, 군대가 있으니까 곧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지대가 나아가 다시 광복군 1, 2, 3지대를 5지대를 포함해서 광복군 2지대로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오늘의 광복군 동지회를 1965년도에 만드셨고, 이제 그분들이 천여 분의 광복군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을 추모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복군 동지회는 광복군 노병들만 모이셨다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계 후손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기념사업회를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보훈처 산하의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가 탄생하게 됐고, 직계 후손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6대 회장을 하셨고 제가 17대 회장으로서 이제 그 한국 광복군들이 추모 사업과 선양 사업을 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이에도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피자는 없었어도, 커피는 없었어도, 영문 이름이 적힌 이렇게 좋은 옷은 없어도 오직 조국 독립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장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어느 날 갑자기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13세 또는 더 어린 대한민국 선무 청년 공작대에서는 8살의 아이까지도 참여해서 연극을 할 때 그 연극의 어린아이 역을 맡아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오직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네요. 대한민국 국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조차 대한민국 국호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 건국은 이미 단군에 의해서,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조선은 건국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건국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미 단군 때부터 우리나라는 건국이 되어 있었고, 그 건국으로 인해서 중간에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을지언정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지금까지 단군에 건국된 나라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중국도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독립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1박 2일을 이 국호를 가지고 씨름하며 만들다가 결국에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청년들과 광복군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제항거하며 목숨을 버리며 싸웠다. 저는 1931년 저희 부친 이재현 지사께서 14살 때부터 김우 선생과 같이 할아버지와 망명을 해서 30세가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어린 소년이 광복군 제2지대 공작대장, 행동대장이 되어서 한국할 때까지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강의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강의가 아니라 국학의 정신 그대로 단군의 그 사상을 이어가는 그러한 이념과 이성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광복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세계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친일물 문제를 다루고 일제물건을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저희 큰아버님께서는 22대 백범의 밀명을 받고 들어잡히셔서 시신도 없습니다. 일제가 고문에 의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시신도 없이 저는 있는 그런 서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 선친께서 제가 일본에 시다찌와 일을 하면서 수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을 이겨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총칼로 우리와 같이 일본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 기술로서 이겨라. 기술로서 이것이 이기는 것이 현 시대의 일본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적대시하고 싸워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그들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이제는 함께 조화롭게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동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만국의 군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 네 자리에서 현실에 충실해라. 너희가 맡은 직분에 충실해라. 그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른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 일본을 이기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현실에 충실하라.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6년째 아버님 사후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사 묘역을 26년째 매주 상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효자가 아닙니다. 단 너무 슬퍼서 우리 가족 광복군으로서 그 어린 나이부터 해서 광복군의 행동대장이 되셨을 때까지 30세 이상의 그 청춘을 바치셔서 돌아가실 때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450만 원. 어느 사람의 한 달치 봉급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것을 임종하시면서 남겨주시고 가신 돈입니다. 그렇게 사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한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꼭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고 책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독립운동가들, 정치적 독립운동가들만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라는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산화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지 몇몇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 나라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은, 독립운동가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과 같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입니다. 즉 자유는 평등입니다. 내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요즘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고 하나가 모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자유와 평등을 거스르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정치인들의 입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근본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헌법에 명시되는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을 짓밟는 언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내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를 소중하다는 아나키즘의 그 근본 이념처럼 13살, 20세의 초반 청년들이 모여서 광복군이 되어서 일본인들에게 잡혀 총살을 당했을 때에도 그네들이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년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기에 도덕적 그리고 이념적 단군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계승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광복군 창군의 주역이셨던 저희 선친을 따라서 이제 사단법인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장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간곡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